여태까지는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던 보건의료 분야를 저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는 연구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포장을 해서 만든 그러한 방법들, 구체적인 것들, 사례들을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방북을 해서 평양에 4개의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지은 게 2008년에 평양의대의 소아병동, 그래서 220병상짜리 병원을 쭉 운영을 했었고요. 비록 교류가 끊어졌지만 저희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사실은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들어서 이제 그 시큐리티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안보, 환경 안보, 식량 안보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헬스도 시큐리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느낀 게 바로 메르스 때죠. 우리 환자가 한 명이 중국으로 가면서 중국과의 굉장히 외교적인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길 정도, 그리고 관광객이 하나도 안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헬스 시큐리티에 관련이 된, 그러니까 2003년에 사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감염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이런 헬스 시큐리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법률을 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계화되는 거, 도시화되는 거,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점점 더 큰 문제로, 옛날과 같이 사람의 교류가 없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해외를 다니고 있습니다. 2,600만 명. 저희가 외국에만 갔던 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에 2008년에 18만 6천 명의 남쪽 국민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셨나요? 18만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평양을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핵 발생률을 쭉 보는 건데요. 뭔가 좀 떨어지다가 2008년 이즈음에서 계속, 그때도 아마 뉴스에 나왔을 텐데,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집단 발병하는 일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도 밝히려고 노력을 안 했지만, 혹시 18만 명이나 되는 그 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방북한 거와 연관이 있을지 않을까 하는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기생충 질환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그때쯤에서 많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2 내지 3%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헬스 시큐리티와 굉장히 관계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이게 말라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 지역의 말라리아 발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발생하면서 저는 이제 소아과 중에서도 소아암을 치료하는 의사여서 이 수혈받고 하는데 이 헌혈이 굉장히 필요한데 헌혈량이 엄청 줄었어요. 왜냐? 접촉 지역, 일산, 고양 이런 쪽으로는 군인들 헌혈도 못 받습니다. 지역 주민도 헌혈차 가면 어디 사세요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산다 그러면 앞으로 오지 마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헌혈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헬스 시큐리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염병이라는 주제를 잡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들을 서로가 사이가 좋을 때는 진행을 하다가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게 이제 글로벌 펀드 같은 데서 지원을 하다가 그게 이제 올해로 금년 6월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다시 또 창궐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보건의료에서 북한을 지원해 줬던 것은 다 뭐라고 하면서 줬을까요? 인도주의 지원이라고 하고서 줬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에 저희가 심양에서 그쪽 참사 둘을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아재 개그에 능합니다. 저희한테 다짜고짜로 남쪽에서는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항의를 안 하나요? 그래.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통일부에 인도 지원과만 있고 파키스탄 지원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즉, 앞으로의 지원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상하는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는 받지 않겠다. 통 큰 교류 협력을 해서 뭔가를 지원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진짜 좀 그렇겠네. 그 사람들은 엄청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서 제가 이게 뭔가 조금 파라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하던 인도주의 지원을 전부 다 포장을 바꾸자. 그래서 전부 R&D로 바꿨습니다. 남쪽의 기술과 남쪽의 자본력을 잘만 끌고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R&D를 할 수 있겠다. 특히 보건의료 면에서는.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의료 면에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북한은 보물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70년간 전 세계와 교류를 끊고 고립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질병의 패턴을 잘 연구를 하면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R&D는 지식을 통한 새로운 응용을 창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작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메디칼 쪽은 건강 유지를 위한 질병 극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이런 걸 위해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남북 간의 이러한 것들은 이 남북한 국민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별로 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생각한다면 통일이 되기 20, 30년 전부터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즉 남과 북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쪽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 독일에서는 통일이 될 때 갑자기 통일이 되어서 모든 의료가 서독식으로 그대로 동독에 접근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독일과 서독과 동독은 인구의 비가 4대 1이었고 GDP의 차이가 5대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구가 2대 1입니다. 그리고 GDP의 차이는 10대 1 또는 20대 1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모든 2,500만의 인구는 우리로 따지면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그 2,500만을 우리가 의료보험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예시로 몇 개를 잡아봤는데요. 이제 감염병 중에 북한에서 제일 흔한 질병, 결핵이죠. 제가 항상 농담으로
그 북핵이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최소한 11만 개가 있습니다. 이러면 다 놀라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북핵은 북한 결핵의 약자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 핵자를 같은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북핵 최소한 11만 명이 있고 그중에 그 다제내성 결핵이 한 5천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결핵을 우리가 어떻게 R&D로 접근을 할 것이냐. 여태까지 북한 결핵을 도와주는 방법은 그냥 약을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의 R&D로 포장을 다시 해야 될까요? 저희는 지금 이제 다제내성 결핵이나 이런 거를 진단하는 기계를 진 엑스퍼트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개발해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계를 우리나라 회사가 3분의 1 가격으로 매우 튼튼하게 그리고 소모성 부품의 값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좋은 기계를 개발했어요. 자, 그런 기계를 북한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진단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계를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북한의 보건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식의 기계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기계 개발은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벌써 이미 개발이 끝난 것은 시약용 냉장고입니다. 근데 북한은 백신율이 다 99%라고 자랑을 하지만 항상 보면 이상한 병들이 계속 생겨요. 왜냐? 백신을 맞긴 맞았는데 이게 효과가 없는 백신을 맞은 거예요. 평양에서 갈 때까지는 좋았는데 저 양강도까지 가면 이게 콜드 체인이라는 게 전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백신의 온도가 확보가 안 돼서 이 맹물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저희가 포터블 그 콜드 체인을 개발을 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테스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계 개발 같은 연구 주제가 이제 들어 있고요.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년대에 이 한국의 B형 간염 만성 보균율이 8% 정도였는데 북한은 지금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B형 간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는지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하면 아프리카나 다른 동남아시아에서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보통 기생충의 진단은 대변 검사를 해서 충란이나 충체를 검출하는 거를 보통으로 하죠. 근데 요새 우리나라의 이 검사실 기사들 중에는 이 검사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냄새나는 대변을 갖다가 그걸 또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누가 그런 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걸로 쉽게 진단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80년도에 이미 제주도에서 이 촌충에 의한 그런 감염이 있을 때 이거를 하는 방법을 이미 기생충 교수님들과 같이 한번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만 하면 금방 진단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기생충 감염과 관련해서 이건 아직 가설이긴 하지만 제가 북한에서 쭉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북한 어린이 중에 왜 이렇게 아토피가 없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70년대, 80년대 우리도 아토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니까 기생충 감염과도 관계 있을 것 같다.
기생충이 감염되면 우리 몸에 호산구라는 게 한 5 내지 10%로 증가하거든요. 근데 알러지가 생겼을 때, 아토피가 생겼을 때 그 호산구가 한 5 내지 10% 증가됩니다. 뭔가가 비슷한 기전. 즉, 우리 몸이 기생충에 대응해서 싸우느라고 자기를 공격할 여유가 없는. 즉, 자가면역 질환이 현저하게 북한에 없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가장 많은 나라 일본입니다. 아베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의 50% 이상이 다 아토피입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커서. 그러면 역시 우리 선조들이 흙에서 키워야 건강하다라는 말이 맞구나. 흙에서 기생충알도 좀 잘 먹어서 어느 정도 그런 게 되면 이런 게 막아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몸에 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 들어오는 걸 다 막아줍니다. 그거와 비슷한 기전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가 개발이 되면, 이거 하나만 개발이 되면 저희는 통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일에 드는 보건의료 비용 전체 40조 정도를 이거에서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R&D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R&D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벌써 이미 저희 서울대학교가 연구비를 대서 한 2년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교류가 시작이 되면 금방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핵균에 대한 것들.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많은 결핵균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아니, 사실은 균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거든요. 북한에 저러한 균이 많이 있다는 거 사실은 연구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못한 연구를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맨 처음에는 직접 교육을 하려다가 2009년부터 직접 못 가면서 저희는 이제 가끔씩 들어갔지만 이런 검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게 연변대학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도 저희가 3차례나 북한의 평양의대 교수들을 연변으로 초대를 해서 10명씩 4주간 교육을 시켜준 적이 있었고요. 거꾸로 연변대학 교수는 서울대학으로 초대를 해서 서울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간 연변대 교수가 또 북한 교수를 교육하는 그런 3자 교육의 형태를 저희가 했었던 적이 있고요. 이러한 걸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미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연수교육 프로그램, 북한 의료에 한 거, 그래서 이제 두만강 포럼, 장백산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9월에 이제 저희가 연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2주 전에 중국의 길림성에서 그걸 불허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도 이제 그러한 생천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조금 보류가 되어 있지만 아마 그게 곧 풀리게 되면 금년 6월이나 8월경에는 연변에서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워크숍을 가지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은 15년 전부터 남북 교류가, 그러니까 동서독의 교류, 의료인 교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남북한에서 보건의료 인력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게 저희 바람이어서 올해 안에 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음. 결국은 과학기술에서의 협력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의료 분야도 다른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좋은 분야이다.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 중요한 골자이고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이러한 걸 할 때도 꼭 의사 빼지 말고 꼭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